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 검찰 해체와 형사사법의 위례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검사로 한 20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주불 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2년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이 대학원은 가지 못해서 이제 학사입니다만은 이제 프랑스에서 실제로 실무를 가까이서 좀 접한 덕분에 프랑스 제도를 중심으로 좀 그동안 많이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왜 중요하냐면 검찰 제도가 발명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이제 78년간 시행되던 검찰청 체제가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그 법무부 산하 공소청,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이 나라의 검찰 형사사법 제도를 떠받쳐왔던 이제 대륙법계 검찰 제도, 대륙법계 형사사법 제도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검사, 그다음에 사법경찰 이런 말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것이 처음 1895년에 갑오경장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법이 재판소 구성법입니다. 우리나라 1호 법률인데요. 거기에 이미 검사, 사법경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당연히 이제 일본 법을 베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일본은 독일 또 프랑스 제도를 이제 참조를 한 건데, 검사 제도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발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808년에 근대 세계 최초의 근대 형사 소송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1808년 취재법이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규문주의 시대에 이제 경찰 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그 사법기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이제 검사고 또 뭐 수사판사 제도라는 좀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미 다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경성지방재판소 뭐 검찰국인가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륙법계 검찰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사법경찰, 행정경찰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범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 발생 이전의 예방 단계, 즉 치안 단계는 행정경찰의 영역이고, 범죄 발생 이후에 수사 단계는 사법경찰의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근데 이제 범죄 발생 이후에 사법경찰 수사 단계를 왜 검사의 지휘를 받게 하냐면 바로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경찰 수장이 사법경찰을 지휘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해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독립된 검사가 지휘해라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대륙법계 검사 제도의 그 큰 골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그 검사 지휘를 중심으로 한 수사 체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검사는 손발 없는 머리, 그다음에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주처럼 한 다리씩 묶어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도 권한을 남용하거나 폭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그동안 우리 78년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나라 검찰 제도, 형사사법 제도의 큰 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해체되면서 이제 수사기관은 우리나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죠. 경찰, 중수청, 공수처, 특검, 상설특검, 또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으로 모두 6개가 수평적으로 난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난립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조선이 이랬습니다. 조선의 형조, 의금부, 사헌부, 뭐 관찰사 전부 다 따로 어떤 그 수사권을 다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평적으로 난립하게 되면서 수사의 중독이라든지 또 각 수사기관의 경쟁 수사로 인한 피해가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관심들을 안 가지시는데 특사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이제 금감원 직원, 금감원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에도 좀 났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세관 관세청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제 특별사법경찰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검사의 지휘 하에 이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특사경들은 기본적으로 수사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검사의 지휘 없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도 되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은 아시다시피 신분이 민간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직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가 사무장 병원 단속해야 되니까 수사권 달라, 특사경 권한 달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은 근본적으로 사법권입니다. 준사법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인들한테 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는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각 기관에서 이제 본물처럼 이런 요구가 터질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숙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모든 공과가 다 있다고 봅니다. 과거 요즘 검찰을 전부 다 악마화하고 이러지만 과거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가 했던 수많은 권력형 비리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갈채를 보내고 성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만을 지나치게 부각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제 문제가 계속되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검찰을 해체해도 대통령이 이 검사와 경찰을 임명하는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치 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 경찰이 탄생할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권력자들이 이 수사 권력을 정권의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였습니다. 나치와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법원과 검찰이 철저히 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탈리아가 먼저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1946년, 프랑스는 1948년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헌법상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의 권한으로 둡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의 인사권, 징계권에 모두 구속적 효력을 부여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판사는 구속적 효력, 그 다음에 검사는 권고적 효력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검사 인사를 하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독립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 독립이라는 것이 이 검사들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치적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검찰총장을 지냈던 장루이 나달이라는 분이 이 검찰의 독립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91년인가에 이태리에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했던 마니 분리 때 깨끗한 손 수사를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피에트로 검사는 밀라노 검찰청 검사였는데요. 그때 피에트로 검사의 수사 때문에 이탈리아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크락시 수상 같은 사람들도 그때 수사받다가 해외로 망명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체포되고 처벌받고 이랬는데 그때 이 마니 분리 때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탈리아 헌법에서 규정했던 검사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리 검사는 판사와 동일하게 신분 보장을 받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지만 법관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와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징계에 의하지 않는 한 승진 또는 전보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트로 검사가 이렇게 수사의 칼날을 막 휘두를 때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헌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살아있는 권력을 왜 검사는 수사는 잘 못하냐
너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꼬리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많이 경험을 하셨고 이번 정부에 와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지금 검사장 인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난번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 다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로 다 좌천시켜버리고 정유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 고검검사로 강등까지 시켜버렸거든요. 이런 그 인사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영원한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해체되면 역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경찰 중심의 수사 구조로 바뀌는데 제가 종종 이것을 중국식 공안 통치의 전면적인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얘기하지만은 경찰 역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우리나라 경찰만큼 중앙 집권화되고 조직화된 경찰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사와 정보의 결합입니다. 지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각 경찰청 그다음에 지금 각 경찰서 정보과도 전부 다 부활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있어서 경찰의 이 정보 기능을 갖다 좀 견제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정보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나라 정보는 전부 경찰 정보가 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독점한 정보가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한과 결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특히 지금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일반적 지휘도 받지 않고 구체적 지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본부장은 또 경찰청장의 지휘를 또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일부에 받는 원칙은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요번에 새로 생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 이 일반 검찰과 똑같이 지휘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그러면 경찰은 완전히 이제 검사의 지휘도 안 되면은 대통령도 지휘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지휘를 못 하니까요. 그러면 국수본이 완벽한 제도적인 독립성을 갖춘 수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용납 가능한가?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 4.19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1962년 헌법 개정할 때 검사 영장 청구권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4.19 이후 검사 영장 청구권 규정이 들어가면서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게 되면은 자유당 시절에 형사사법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개정할 때 단골 사항이 뭐냐면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을 삭제한다라는 게 헌법 개정 내용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장 청구권 규정을 삭제를 하면 다시 이 자유당 시절처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 청구한다는 규정으로 형사소송법 바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경찰청장 공석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명된 지 1년이 됐는데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검찰총장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금년 10월에 이제 없어지니까 임명 안 한다 치는데 경찰청장을 왜 임명 안 하는지 저는 너무나 미스테리예요. 왜 임명하지 않을까? 좀 나쁘게 상상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디 경찰을 직할 통치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과 경찰의 유착이 무서운 것은 지난번 내란죄 수사 당시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그 휴대폰이 불날 정도로 연락한다고 했다고 페이스북에 자랑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혀 통제 없이 되는 거, 특히 이제 지방 토 세력하고 지역 경찰들의 유착 가능성 이런 겁니다. 지금 언론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사실 보안 수사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수사와 정보의 결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사에 대한 통제 문제, 특히 이제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경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경찰 판사로부터 영장 심사를 다 받는데 왜 사법 통제가 없다 그러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수사의 사법 통제라는 건 수사 대상의 선정 단계부터 내사, 또 수사의 착수, 또 어디까지 수사 범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이제 체크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고소 고발 사건의 선별적 수사 처리,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 차진하 교수님이 이제 법액옥죄 이런 문제 말씀하셨지만은, 법액옥죄라든지 이런 고소가 여러 건 들어왔을 때 어떤 사건을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수사할 건가, 그게 전적으로 지금 경찰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으로 얼마든지 지금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니, 과거 우리 울산시장 김기현 의원 있을 때 울산시장 항운하가 그 울산 그 경찰청장 시절에 그때 수사했던 것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이 수사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또 하나는 정치 특검의 일상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특검이 사실상 검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재명 정권 내내 가진 명목을 달아가지고 특검이 계속 발동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죠.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2차 특검, 종합 특검 이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난 그 3대 특검의 경우에는 검사 200명이 파견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산지방검찰청 정도의 규모인데, 이런 특검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또 각 사건별로 이제 특검 임명 방식이라든지 수사권의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 결국 검사는 특검에 파견돼서 특검이 뒤치다거리하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수적으로 지금 일선의 일선 검찰청은 완전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산지청이라는 말도 쓰지만 검사 한 명이 미제를 뭐 500건씩 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의 그 수사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결국 검사를 악마화해서 이제 검찰을 해체했던 그 중요한 논거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론인데, 이거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는 검사의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에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준비 절차와 본 절차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사 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의 분리가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검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은 갖되 직접 수사 인력이 없으니까 사법 경찰을 그 검사의 수사의 보조자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그동안 그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면서 너무 과도하게 직접 수사를 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만 해결을 했으면 됐는데, 통째로 잘 작동되어 오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체계, 이걸 갖다가 없애버렸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강남경찰서 수사과의 경찰관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강남경찰 제가 세보진 않은데 한 7,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은 이제 자기 과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통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경위, 경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이제 그런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하고, 그것이 전부 다 법원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이런 체계로 됐는데, 과거 형사부 검사들이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이 일일이 체크 못하는 사건을 검찰이 송치되면은 그걸 형사부 검사들이 밤을 새고 그다음에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일이 봤던 그것이 이제 우리 체제였는데, 수사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또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는 다시 이 검사가
경찰, 중수청, 특사경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지휘 통제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대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수사권 강화가 또 필요합니다. 수사권은 강화가 돼야 되고 그 강화된 수사권을 충분히 사법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정반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하나 단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최소한 5년 정도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항상 이제 정치의 유혹을 느끼고 또 정치 권력은 그 이후에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황운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치검찰, 정치경찰 시비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이들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